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의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죠. 메가도우즈 고함량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위험해지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어떤 분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연구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간 이식을 받게 되거나 이런 위독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함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건강기능식품, 특히나 고함량 메가도우즈 종합 비타민제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든 농축이 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쓰기 위해서 간이 먼저 이거를 많이 부셔야 돼요. 분해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간은 1차적으로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콩팥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거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 몸이 들어오면 결국 또 콩팥은 이거를 또 많이 분리수거를 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약이든 음식이든 달인 물이든 어쨌든 농축된 것은 간과 콩팥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미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간에서 항상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 간에서 24시간 내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이미 간이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 부가적으로 일을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이 과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간이 만성염증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많이 진행해서 지방간,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 간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고, 저에게 온 환자분이면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 분들, 그러니까 B형간염, C형간염 위험이 없더라도요, 항상 또 간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고, 한 부류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 다 공통점은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죠.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끼어 있는 건데요, 항상 이것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도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콩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거나 어떤 이유로 콩팥이 안 좋아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건강기능식품을 항상, 저라면 안 먹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분들이거나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는 질병이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합병증이 만성 콩팥병인데요. 이미 이런 질병이 있고 약을 드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콩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으로 진통소염제를 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 손가락 관절 통증 등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그 약들도 마찬가지로 간이 다 분해하고요, 콩팥이 그것을 다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진통소염제 드시다가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건강기능식품까지 챙겨서 많이 드신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함량 메가도우즈 종합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설명서에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드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동네 의원이라도 아니면 병원이든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들고 의사 선생님을 보여드리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미 없던 기저질환, 특히나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혈액을 맑게 하는 약물을 드시고 있는 분들,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고, 저라면 먹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것으로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약 용량이 높아지는 꼴이 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위독할 수 있고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고요,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일은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효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요, 드시면 대부분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분이 이거 좋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셔요. 그리고 한두 분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나 도움을 받을 만한 것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가 봤을 때 너무 비싸다거나 너무 이렇게 좋다고 포장돼 있으면 이건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꼭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